여자는 그냥 말 한마디로 툭 가서 고소하면 끝나고 남자는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럼 여자 입장에서 고소하는 방법을 조금 복잡하게 해놓는다던가 뭔가 증거를 첨부해야 고소를 이렇게 받아준다던가 이건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고소를 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거죠. 이 고소가 거짓 고소일 경우에 그거를 이제 무고라고 하잖아요. 무고죄를 엄격하게 처벌을 하면은 여자들 함부로 고소 못 해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범죄 이 현실은 고소는 쉽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무고는 거의 인정이 안 돼. 제가 얼마 전에 무고 당해서 심지어 구치소까지 갔다 오신 분을 인터뷰했었어요. 아, 봤어요. 근데 그분이 무죄를 받고 구치소에 살았던 기간에 대한 보상을 좀 받았는데 결국 변호사 비용까지 뭐 하고 하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무고죄를 이제 했는데 뭐 실형에 1년이 나왔다고 했나? 전 그것도 많이 나온 거다. 많이 나왔어요. 네. 그거 진짜 잘 된 거예요. 네. 전에 변호사님한테 듣던 게 있어요. 네네네. 진짜 그건 잘 된 거예요. 평균적으로 무고가 인정되면 한 어느 정도 처벌이에요, 여자들은? 한죄 무고 같은 경우에는 실형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무조건 실형이 아닌 게 한 1년 됐나? BJ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무고한 거 있잖아요. 그 대표가 됐다 거짓말한 거 그거 처음에 1년 실형 나왔다가 항소했더니 집행유예 풀어져 버렸어요. 네. 합의도 안 됐는데. 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남자는 죄나 중죄를 저지르면은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무조건 실형이거든요. 100%야 이거는. 합의 안 되면. 그러니까 합의금 5천 6천을 받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냐면 실형 나오니까. 근데 무고를 했으면 똑같이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죠. 무고를 했는데 그냥 여자는 집유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생활이 좀 깔끔한 편이거든요. 네. 예전에 변호사님 만나고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조금만 잘못 살아도 진짜 세상이 한국 남자의 인생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이 사회가 남자들한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원나잇이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다른 인터뷰에서 아니 걔네들은 안 무섭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나잇이 옳다 이건 아닌데 젊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맞으면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장려하진 않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죠. 여자가 당연히 억지로 당한 거면 고소를 해야죠. 남자 처벌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서로 합의했는데 거짓으로 고소를 하면은 그 사람은 엄하게 처벌이 돼야 되잖아요. 남자가 그렇게 거짓으로 고소 당해서 깜빵 가고 하면은 인생이 그냥 망해요. 끝나요 진짜. 그렇죠. 젠뱅TV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분은 아주 운이 좋게 무죄가 나와서 그렇게 뒤집혀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90%야. 지금 제 의뢰인 중에서도 실형이 나와서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도 저한테 연락이 와요. 갔다 나오고만. 그럼 제가 열심히 해주고 이 사람들도 아니까 그냥 제가 대충 해줬는데 실형 나와서 들어가면 저를 평생 저주하겠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도 연락이 왔었는데 얘기하는 게 변호사님 제가 교도소 가보니까요 저처럼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온 남자들 진짜 많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는 억울하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억울한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무고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좀 그런 게 많이 늘었어요. 기획성 무고가. 왜냐면 제가 영상에서 올렸는데 우리나라 최대 여성 커뮤니티인 알죠? 네. 거기서 남자 하나 담그는 법, 무고하는 법을 공공연하게 공유하고 있다니까. 아 진짜요? 진짜요. 뭐예요 그 내용이? 진짜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합의에 관계하고 나서 이렇게 고소해라. 처음에 1633 거기 전화하고 증거서 남겨놓고 또 말할 때는 일관되게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해서 다 외워서 말해야 되고 진술 바뀌면 안 되고 변호사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판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썰들이 막 공유가 되고 있어요. 여성 카페에서. 그래서 누구는 합의금 몇 천만 원 받아서 명품 가방 사고 그리고 유럽 여행 갔다 왔다더라. 이런 썰들이 막 나돌아요. 그러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막 그냥 돈 없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기가 인터넷 검색해서 좀 알고 있다가 처음부터 기획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적지만 이런 게 하도 비일비재하고 팽배하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봤던 사람이 남자랑 관계를 했어. 그리고 좀 기분이 나쁘네? 그 생각난 거야. 고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처음 고소하게 되는 심리는 기분상해죄가 많죠. 기분 상했지요? 네. 나의 기분을 감히 상하게 했어? 있는 말 아니죠? 없죠. 없는 말이죠? 이런 게 많고 결국에 원하는 거는 돈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많이 타겟이 된다. 아니 이 정도면은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이거를. 그걸로 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죠. 경제력 인증하는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들 막 만나고 했어. 의사 뭐 사업가 이렇게 만나고 하다가 얘네가 좀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네. 얘네 고소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중에 기획으로 무더기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고에 대한 리스크는 매우 적죠. 로우 리스크인데 리턴은 슈퍼 하이 리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아니라 사회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이건. 이런 풍토를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친패미를 위한 사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 그랬던 여자들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구속 가능하네 하면은 합의금 5천만 원 받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사실 양심적입니까? 아니에요. 남자들도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남자들도 고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양심적이라서 이렇게 안 하고 여자들이 양심이 없어서 그렇게 하냐? 이건 사회 풍토가 문제다. 사회 구조, 사법 시스템이 문제다. 그거 보는 거죠 저는. 예전에 진짜 한 10년 전 이때만 돌아가더라도 제가 없었어요. 없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늘어난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게 패미를 이렇게 밀어준 업보라니까요. 제가 이 정치 얘기를 하기 싫은데 이게 너무 밀접하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진짜로. 예전에 변호사님 나왔을 때 댓글이 뭐가 달렸냐면 뭐요? 여기 잡혀 찍힌다 그들이 온다 조심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전 그들이 뭔지 몰랐어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 그쪽이 또 그쪽 정당을 지지하고 다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싶고 한데 그게 좀 어렵죠.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실 수임을 더 많이 하고 이럴 거면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좀 너무 열이 받으니까 더러워서 없는 강을 건넜는데 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제 성향상. 근데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너무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그럼 말씀하신 비동의 그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금 뭐 특정 정당에서는 그걸 자꾸 입법화하자 그 얘기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성단체에서 그걸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입법 얘기가 나왔다가 한번 철회를 했거든요 거기서도.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어느 의원분께서 입법 발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 진짜 이거는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이거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남자들이. 와 이런 건 진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좀 행동하고. 여자분들 단합이 되게 잘 되거든요. 쪽에 여성단체에서도 비동의 입법을 하자라고 발의를 했을 때 국민청원을 2개나 넣었을 거예요. 근데 5만씩 쉽게 달성했어요. 저는 하나 비동의 단체 입법 반대 하나 하고 또 주변에 구독자 저보다 더 많은 유튜브에 지원 요청했는데도 진짜 겨우 넘겼어요. 겨우.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변호사님은 남자 편 여자 편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본질이잖아요. 본질을 그렇죠. 저는 무조건 남자가 옳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 대리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고 실제 성범죄를 한 남자들은 처벌받아야 맞아요. 무조건 남자가 옳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합의하에 해놓고도 이거를 후회 나 나중에 기분이 나쁘네. 심지어는 연인 사이에도 있다니까요. 3년 사귄 전 여친한테 고소당한 경우 봤어요. 3년 사귀는요? 네. 그 여친을 사귄 건 3년이고 알고 지낸 건 10년이 넘어요. 동네 친구로 지냈다가 연애를 했어. 3년 사귀었어. 헤어지고 나서 고소를 했어요. 뭐라고 오세요? 3년 사귀었는데? 헤어졌어요. 3년 사귀고 헤어지는데 새로운 남자친구,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죠. 근데 그 이후에도 만나면 안 되는데 또 사귀었던 사이니까 이 전 여친 입장에서 새로운 생긴 남자친구가 시원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욕구 불만이 좀 있는데 전 남친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하게 된 거예요.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야. 집에서도 하고 모텔에서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자분의 현 남친 이걸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난 당한 거다.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거의 15년을 알아왔던 여자가 그런 사람한테 고소를 당해봐요. 제정신일 수가 있겠는지. 근데 조사받으러 갔는데 또 범죄자로 몰고 수사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가도 수사관이 얘는 범죄자다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데 혼자 가면 더 심하겠네요. 그러면? 혼자 경찰서를 가면 그 경찰서가 주는 위압감이 있고 수사관이 주는 위압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 내가 안 했는데도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유도신문 계속 걸고 또 젊은 남자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무고당해서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젊은 남자를 수사관이 가장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반말도 은근히 많이 해. 윽박 지르는 거죠. 굿캅, 배드캅 이런 느낌으로 막 엄청 밀어붙였다가 또 좀 잘해주다가 이러면서 자꾸 자백을 유도를 하는 거죠. 멘탈 나간다니까요. 저랑 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뢰인은 40, 50대 수사관님이 앉혀놓고 조사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을 일장 연설을 하더라고. 네가 잘못을 안 했으면 왜 고소를 했겠냐 여자가. 아무 이유 없이 고소하겠냐. 말이 안 된다. 거의 뭐 멘탈을 털어놓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조사 시작하니까 자꾸 딸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뢰인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 중간 끊고 나가서 정신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유도신문이다. 진짜 잘못했냐? 아니래. 그러면 제대로 얘기를 하셔라.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수사관이랑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너무 억울한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수사관님?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수사관이 좀 바뀌었는데 그런 식으로 변호사랑 같이 가도 그러는데 이 의뢰인이 혼자 갔어 봐요. 중간에 제가 코치하는 거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자백하고 왔을 거예요. 자기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